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12시부터 50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50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급등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로 인해서 간밤에는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전일 12%나 급등했던 나스닥 지수는 어제 4.3% 빠지면서 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중 합계 관세가 기존에 알려졌던 125%가 아니라 145%다라는 부분이 알려졌기 때문인데 이 관세에 펜타닐에 대한 관세까지 포함이 되면 이런 수치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이 또 차익 실현 매물 여기에 더해가지고 계속해서 지수를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더해갔는데요. 위험 회피 심리가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리고 안전 선호 심리가 강한 게 요즘의 시장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원래는 달러가 강세를 보여야겠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급락하면서 101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환율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새벽 사이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5년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즉 물가가 이제는 잘 잡히고 있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런 소식들도 평소 같았으면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만한 소식입니다만 그래봤자 관세 때문에 곧 물가 다시 오를 텐데 라는 우려감 때문에 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5월의 금리 인하, 이르면 4월에도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물가의 향방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언제 금리를 내릴지는 아직도 미지수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주가 모두 하락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좀 큰 폭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 18%나 급등을 했었는데 어제는 8%가 다시 조정이 나왔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22% 급등에 따라 어제는 7%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또 테슬라에 대한 목표치를 하향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작용이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경기 방어주들이 지수를 지지하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부진하니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고 아시아 증시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오늘장 니케이 지수가 4.5% 정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상황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지수 자체는 코스피 지수가 1.14%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지금 전약 후강의 모습을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10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던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은 다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4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다는 점, 선물 매수세도 5천억 원이 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이고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다음 주 시장에 대비를 해야겠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주가 보시면 삼성전자 오늘은 2.3% 하락하면서 55,100원의 주가 형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다음 달에 갤럭시 폴드 7 그리고 Z 플립 7 신제품을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니 이 부분 지켜보시면 좋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D램 글로벌 점유율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졌고 TSMC와의 또 협력 소식까지도 들려졌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장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조정 거기에 따라서 하이닉스도 역시나 3%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 5% 가까이 빠지고 있고 기아도 5.7%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현대차였는데 오히려 상호 관세는 유예가 됐지만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을 비롯해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는 아직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자동차주 그리고 앞으로 2차 전지주, 반도체주의 볕들 날이 정말 오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아니 어제
아니 그렇게 2차 전지 매번 방송했던 사람이 방송 안 나온 나이는 반등하고 어제는 시장도 엄청 좋고 2차 전지도 다 올라가고 그랬는데 내가 방송 나올 때만 2차 전지 어떻게 해야 하는 항상 내가 나오는 날만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요. 이것도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도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속상하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괜찮습니다. 어차피 한 우물만 판 사람이 어차피 이기게 됩니다. 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어제 미증시 4% 이상 낙폭이 됐죠, 여러분들. 근데 네. 사실 어제 이게 4% 정도 낙폭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어제 제가 이제 이 통신망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포장마차를 좀 교육을 좀 진행을 해드렸고요. 새벽 교육. 네, 새벽 교육을 좀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 포장마차 교육하다가 이제 한 12시 반쯤에 끝냈습니다. 오. 12시 반쯤에 끝났는데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는 직원 한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갑자기 제가 이제 집에 가자고 하니까 네. 지금 트럼프가 라이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라이브를요? 대통령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브로 의회 사람들하고 행정부 사람들하고 이건 어떻게 됐고 중국은 어떻게 됐고 그리고 교육부 쪽은 어떻게 됐고 바이든 때문에 큰일 났다. 바이든 때문에 예산이 계속 예전에 말도 안 되게 120살 넘은 사람들한테 3만 명이 매달씩 돈이 나갔다. 국가 부채 너무 늘어났다. 국가 부채가 너무 심했다. 이 라이브를 보면서 네. 또 집에 가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 한마디에 나스닥이 또 폭락이 어느 정도 좀 낙폭이 축소될 수도 있겠다 오. 싶어가지고 어제 한 2시 반까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나스닥이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제 낙폭이 못해도 한 10%까지 빠졌습니다. 최대. 네, 최대 10%까지 정도 빠졌고요. 네. 10%까지 빠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열면서 중국과의 협상도 어느 정도 열려 있다. 오. 그리고 이 관세 유예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90일 동안 거기에 따라서 협상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더 연장이 될 수가 있다. 즉 유연성을 펼치면서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해서 약간 좀 진전에 대한 그 기대감이 형성이 돼가지고 어제 나스닥이 좀 낙폭이 많아 올렸습니다.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있죠, 아나운서님. 어제 CPI가 되게 둔화가 돼서 나왔어요. 사실은 이거를 되게 시장에서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내미었어요. 관세 정책을 내미었는데 나 진짜 이것도 내가 한번 저격해야 돼. 네. 언론하고 트럼프를? 이 주식 전문가님들 네. 언론도 지식 전문가님들 뭐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잠시 숨고르기 했대요. 사실 근데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네. 분들한테. 근데 만약에 아니면 말고 현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네. 이 CPI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월달 CPI예요. 그렇죠? 네. 3월달 CPI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작이 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됐어도 이 관세 정책을 하기 전에 그 인플레이션 지표값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시작됐으니까 아무리 CPI가 둔화가 되어도 또 증가가 될 수가 있다. 네. 그 우려감에 또 어제 미증시가 폭락이 된 거죠. 즉 어떻게든 이 관세가 꼬리에 물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도 그 부분에 따라서 불확실성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증시 미증시 숨고르기다 그리고 주식 전문가도 심지어 미증시 방송하는 사람들도 숨고르기 하고 있다. 아이고 안 됩니다. 그러다 다 죽어요. 진짜 주식 전문가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일단은 상호 관세 협상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했어요. 오. 그리고 미증시가 어제 이렇게 순서대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일날 상승된 조정 어느 정도 일부는 있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 CPI가 관세 발표 전 지표라서 이번 관세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갈 수가 있다. 네. 그 하에 어제 미증시가 다 폭락이 다시 된 겁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라이브를 펼친다고 해가지고 이 라이브에 따라 가지고 중국과의 협상 여지를 둔다고 하니까 또 나스닥이 7% 정도까지 폭락됐다가 4%까지 말아 올린 거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가 한 하루 이틀 전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시장을 조금은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은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력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채권이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채권이 하는 게 계속 자금들이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투자하는 채권들이 없다고 하면은 미국은 GDP가 갑자기 더 하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팔게 만들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느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은 이 채권이 빠지면은 미국의
경기력이 감퇴가 됩니다. 어. 감퇴가 되니까 달러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어제 달러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네. 사실은 좀 트럼프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미국 증시는 이렇게 완전 폭락을 했는데 뭐 오히려 중국 증시는 뭐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다. 그럼. 3거래일 연속으로 또 상승을 내줬고 지금 트럼프가 억울해요. 굉장히 굉장히 자기들은 막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 위험도 막 있는데 중국은 위안화도 절하하고 뭐 다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은 이 비행기 많이 타보셨나? 많이는 아니지만 타봤습니다. 타봤죠. 네. 아나운서님 최근에 가족 여행 어디 베트남 갔다 오셨다고요? 가족 여행요? 네, 해외로? 네네. 가족 여행을 해외로는 잘 안 가본 것 같아요. 아시아 쪽은 좀 가보셨나요? 일본 가봤습니다. 일본 가봤습니까? 네네. 일본 가면은 네. 그래도 중국 제품들 좀 많지 않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도 중국 제품 많고요. 네. 우리 한국에서는 G마켓, 쿠팡은 맨날 상수만 시키는 거고 솔직히 G마켓, 옥션 막 여러 가지 되게 많잖아요. 11번가. 11번가도 있고 네. 인터파크도 있고. 근데 중국에 더 가성비 좋은 테무가 있잖아요. 저 알리익스프레스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다 삽니다. 이분은. 이분은 테무에서 다 삽니다. 굉장히 애용합니다. 다 사요. 속눈썹 이런 거. 속눈썹도 다 사고요. 뭐 이상한 여기 목걸이에다가 이상한 여기 눈 화장에다 다 삽니다. 테무에서. 네. 국자면은 G마켓에서 아니면 쿠팡에서 사야지. 근데 가격이 뭐 거의 10배 차이가 나요. 그치. 네. 가격 10배 차이 나죠. 네, 뭐 알리에서 사면은 1,000원인데 한국에서 사면 10,000원. 그럼 당연히 알리에서 사죠. 그쵸. 네. 여러분들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중국한테 더 매길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자원도 많지, 인건비도 많지. 어제 중국 증시는 관세 120% 맞았는데도 잘 버텨줬어요. 그러니까요. 왜 잘 버텼을까요? 중국은 저번에도 계속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위안화요 조조하면 된다고. 맞아요. 매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방송은 매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위안화요 조조하면은 관세 200% 먹어도 중국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전 세계에 가더라도 중국의 테무 인터넷 쇼핑몰을 쓰고 또 중국의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심지어 이 펜도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여기 TV 있죠? 네. 이것도 뭐 메이커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만들어 온 겁니다, 기업들이. 확실해요? 네? 아마 거기 현대하고 써져 있네요. 네. 현대하고 써져 있는데 근데 현대가 우리나라에서 이걸 만들려면 수요는 많이 없는데 중국에서 100개, 200개 OEM 형식으로 만들어 오겠죠. 네.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와야 파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런 얘기도 해드릴게요. 인터넷 장사 보면 인터넷에다가 본인이 사고 싶은 걸 검색합니다. 그러면은 그 검색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제품 모양은 이렇게 똑같은 제품 모양인데 마크는 다 틀려요. 그럼 뭐겠습니까? 다 OEM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에서 만들어 오면은 못해도 도매 가격도 많이 남고 소매 가격도 많이 남습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는 이 도매 소매 다 합니다. 전 세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 가치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수요 공급이 많으니까 자원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우리 물건을 안 팔아주고 우리 물건을 왜 청바지하고 위스키만 안 팔아주고 왜 전 세계가 중국 것만 쓰고 있냐 이게 괘씸하다는 거예요. 싸니까 무조건 싸니까. 근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하고 싶은데 중국은 그럴 필요가 있나? 우리는 내수 경제가 탄탄한데. 그러게요.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은 120% 매기고 어느 날은 90%까지 더 매기고 어제 최종은 145%가 됐죠. 그렇죠? 145%까지 매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야 차라리 그럴 거면 무역 협상하지 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속을 좀 뚫어 보면은 그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잘못된 거는 러시아, 일본 이런 국가들만 러시아, 북한 러시아, 북한, 중국만 건너도 우방국들한테 은원은 받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우방국까지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장 하역을 만든 거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이 관세에 대해서 협상 진전을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아나운서님 네. 참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7월달 대선이었죠. 네. 그때부터 관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암살 위협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관세에 대해서 공포가 계속 왔었어요. 이제까지. 꽤 오래됐네요. 네, 근데 이제 관세를 어느 정도 공표를 하고 그 관세에 대해서 협상 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주가는 반등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에서는 사실 뭐 지금까지는 그다지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속은 탈 수도 있겠지만 뭐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던 시절부터 이미 트럼프 일기를 겪었던 중국 뭐 관세든지 무역 전쟁이라든지 당연히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전에 그랬듯이 위안화를 절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거기에 대응을 하려는 대응책을 분명히 마련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굉장히 강하게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도 중국도 당당하게 나서서 우리도 하겠다, 우리 두려울 거 없다라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나올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측에서는 오히려 어떤 대비책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트럼프가 패착을 놓는 바람에 우방국들까지 좀 괴롭히는 형태가 되어버렸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적이었고 다른 우방국들 포함해서 다른 주요국들은 뭐 우리나라에 투자만 해주면 얼마든지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인 세계의 증시 상황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 변동성 정말 큰 시장인데 롤러코스터 장세인데 계속해서 일단 낙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 하루 반짝 좀 급등이 나오더니 일단 어제도 큰 폭으로 다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 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도 일단은 유예를 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전문가님 중국도 그렇지만 네. 유럽연합도 미국에 우리도 상호 관세 너네한테 때리겠다라고 똑같이 했는데 네. 왜 유럽은 봐주는 거죠? 사실 미국 지금 유럽 연합이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해서 이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회사에 5명, 6명 똑같은 사람들끼리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회사 집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4명, 3명이 있고 또 다른 집단이 또 한두 명 있고 다 성격이 다 틀려요. 그럼요. 근데 이게 서로 견제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쪽에서는 말이에요. 네. 그 한쪽에서는 약간 좀 이게 다 뭉치지 못해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다 견제하기 때문에 오. 상대방을.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견제를 하는 그 집단이 네. 유럽연합이에요. 어허. 뭉치지 못합니다. 네. 트럼프는 그걸 알고 있어요. 네. 유럽연합이 독일, 영국, 이탈리아잖아요. 근데 이 영국은 없지 않나요? 영국은 없고 네. 이탈리아 뭐 이런 국가들이 다 네. 프랑스 국가들이 다 뭉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국가들이 다 뭉치지는 못합니다. 견제도 어느 정도 한다. 서로 견제도 어느 정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은 트럼프한테 세게 얘기하고는 있지만은 빨리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해봐. 빨리. 뒤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본인들이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미운 상황이지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건 또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더럽고 치사해도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성숙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유럽연합이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해서 미국한테도 좀 유예는 했어요. 네. 네, 유예는 했고 그리고 상호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도 유예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네. 다시 지수는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사실 이 미국이 지금 중국이 145%잖아요. 와. 중국은 미국이 84%고. 네. 아나운서님 죄송한데 네네. 그 관세 목록표 있을 거예요. 관세 목록표요? 네,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여긴가요? 네, 이겁니다. 네.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요, 여러분들 네네. 항상 이 주식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네. 원래 버피 할아버지가 오셔도 네. 피턴 리치가 오셔도 한국 주식시장 하면은 한강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강 간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현금 아끼고 주식 단장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뭐 주식 방송 나온다고 해서 주식 존모 사세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환율이 저는 상황인데. 그러면 매국노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이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어제 좋게 앞으로 수요 공급이 많아진다 하는데도 SK 하이닉스는 또 빠지고 있고요. 네. 삼성도 어느 정도 실적 부분이 잘 나오는데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반삭 2인데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더 이상 봤을 때 이게 시장의 외부적인 환경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외부적인 환경이 너무 크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이 없잖아요. 현금이 없으면은 이게
저번 주처럼 이렇게 쓰나미 올 때 튜브도 없이 그냥 둥둥 떠밀어서 가는 거예요. 현금이라도 있으면 튜브라도 좀 끼고 이 잔파도 해서 조금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계속 시장이 계속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지역의 관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있어. 네. 근데 베트남이 44% 관세를 매겼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 그럼 삼성이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보내면 43%야. 근데 삼성전자 목표가 사냥,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 목표가 사냥, 삼성전자 어떤 종목들 뭐 지금 뭐 그거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외부적인 환경이 둔화가 돼야 그 다음 시장에 모멘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화면 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지금 여러분들 저는요, 사실 아나운서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90일간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네. 다른 국가들한테.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해서 무관세인 나라들이 나올 거예요. 오. 네, 무관세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관세 지금 10%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저기에 뭐 관세 뭐 차이나 때 34%, 20%, 46%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으로만 얘기하자면 지금은 일단 10%만 매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90일간. 그리고 이 10%가 저는 이 10%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은 이 10%에 대해서 협상만 더 잘 된다고 하면은 그냥 10% 그대로 갈까요? 더 빼줄 수도 있다. 더 빼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 더 빼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10%라는 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조금 조절해 주겠다 하면은 유예 기간을 여기서 이 국가들한테 5%씩이라도 뺐겠죠. 여러분들 5%씩이라도 뺐겠죠. 근데 빼지 않고 다 10%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90일 동안은 관세가 우리 한국이 지금 25%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25% 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10%입니다. 네. 10% 맞죠, 여러분들? 10%예요. 일단 10%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협상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무관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들도 미국에 따라서 상품을 사오고 뭐 예전에 일본처럼 옥수수를 사올 수도 있고 계란을 사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지금 소고기도 어느 정도 제한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야를 통해 가지고 협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외교 회담보다는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협상을 통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네. 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은 자, 여러분들 위대한 미국이요. 위대한 미국이요. 베트남하고 첫 번째 관세 무관세로 적용됐다. 우와. 아니면은 베트남하고 관세를 5%로 조절했다. 최고의 협상이었다. 미국의 최고의 투자력도 끌어왔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조 바이든이 못한 걸 내가 끌어왔다. 조딘 바이든이 못한 걸. 그렇게 얘기하면 베트남 수혜 줘봐야 돼요. 증시시장. 네. 그리고 베트남의 삼성전기, 삼성전자, 오. 애플 국가들이 있으니까 그 국가들의 수혜주를 봐야 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네. 어딨냐? 어디 찾으시나요? 아, 이 국가들 관세 매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만약 이스라엘도 지금 17%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네. 어느 정도 이 관세에 대해서 무관세로 또 바이든이 못한 걸 내가 해냈다. 네. 그런 방식에서 방산주 위주로도 또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 여러분들이 중국이고 나도 중국이고 우리 아나운서님도 중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다른 국가들은 저렇게 관세를 천천히 하나씩 트럼프가 무관세로 해준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네. 설마 우리를 저렇게 해주겠어? 안 그렇게 해줄- 생각 안 하죠.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네. 합니다. 애초에 중국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관세 협상할 마음이 없을 거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솔직히 145%에서 관세를 줄여줘봤자 110%? 80%? 아니면 70%? 60% 줄인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어차피 관세에 대해서 크게 흥미가 없는 겁니다. 협상에 대해서. 협상에 대해서. 그러면은 너네가 매길 거면 우리도 매기겠다라는 그런 심리인 걸까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네. 더 웃긴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방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은 중국이 도매 가격, 소매 가격이 다 낮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잖아요.
되게 낮아요, 가격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가격들을 다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가격들을 다 망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디가 좋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네. 중국이 더 이상 미국한테 관세를 더 매기지는 못할 거예요. 사실 이 중국에는 테슬라 공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거기서 만들면 돼요, 솔직히. 솔직히 거기서 만들면 돼요. 네. 애플도 중국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만들면 돼요. 근데 애플은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쓴 게 아이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거죠. 미국으로 다시 수입을 해야 되니까. 다시 수입이 돼야 하니까. 네. 그러면 85%면 아이폰이 200만 원입니다. 와. 지금 200만 원이면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면은 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400만 원. 핸드폰 하나에.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야 이해되는 거야. 펭귄한테도 관세를 매긴 게 이제야 이해되는 거야. 오, 그래요. 펭귄한테도 그게. 그러니까 즉 애플한테도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 기업들한테 아니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는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미국에다가 공장은 못 하는데 이 아시아 지역은 좀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냐, 풀어줘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약간 좀 지금 불확실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 부분도 어제 좀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까지 설명해 드린 이 부분만 좀 정리해 보면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중국한테 제재를 해주고 중국도 트럼프한테 제재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또 놓이는 게 있어요. 네. 뭐냐? 히토류. 오. 히토류하고 그다음에 광물 자원입니다. 네. 광물 자원. 즉 광물이 중국한테 그러면은 너네한테 이 관세를 어느 정도 조절해 줄 테니까 광물 부분에 대해서 관세는 우리가 매길게. 관세를 매길 테니까. 근데 이 관세를 매기지 않게 바라기 위해서는 너네가 우리한테 히토류를 줘.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즉 광물 자원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공급망을 지금 한국하고 일본 단 우방국들이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중국은 알고 있어요. 미국하고 협상을 해도 어차피 자기네들은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트럼프의 지금 당장 트럼프 때문에 좀 짜증나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길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증시는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와서는 이제 전문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어떻게 트럼프가 이렇게 협상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왔는지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하나씩 관세를 매기기보다는 일단은 공통적으로 다 매겨놓고서 우리와 좀 협상을 하는 국가들이 있다면 거기는 좀 관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모든 국가들이 그 협상의 대상이지만 딱 한 곳만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바로 중국이 되겠고 중국에는 애초에 트럼프가 협상에 어떤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중국 측에서도 어차피 너네 우리랑 싸울 생각이면 우리도 너네한테 강하게 맞서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은 좀 심화가 될 수가 있겠고 특히나 중국에서는 위안화를 절하한다든지 혹은 최근처럼 히토류 수출을 제한한다든지 등의 방식으로 미국에 또 제재를 가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히토류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좋겠고 뭐 그 뒤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시장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뭐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협력의 여지도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은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막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항상 어느 정도 비중의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이 파도치는 증시에서 버틸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정치적인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인데 대선이 6월 3일, 2달 좀 안 남았습니다. 누구 뽑을 거예요? 에? 누구 뽑을 거예요? 아직 후보도 안 후보도 안 나왔어요. 왜요, 전문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한번 그런 거 당황하게 물어보지 만들려고요. 마세요. 자, 여러분들 누구 뽑을 거예요? 왜요? 전문가님은요? 저요? 네. 저는 그날 그냥 쉬려고요. 왜요? 투표하셔야죠.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에? 집에서 좀 두 달 쉬려고요. 뒤인데? 아 그래요? 네. 2달 뒤에요? 그래요? 아 그래요? 몸이 안 좋을 좀 예정이다. 빠져나가려고 하면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구만. 어딜 빠져나가시려고요? 자 여러분들 네. 일단은 대선 후보들이 다 나왔습니다. 조금씩 나오고 조금씩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저는요, 이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어제 저희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정책주 그동안 다 정리해 드렸어요. 오. 다 정리해 드리고 네. 이 정책주에 따라 가지고 다 상승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다른 전문가 같아서 이 부분 설명했다고 하고 수익 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진짜 그러다가 정말 우리 주식 방송 다 죽습니다. 양심적으로 방송 안 하면은. 아, 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요, 네.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현재 워낙 후보분들이 쨍쨍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책이 공약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물론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공약을 내주는 건 좋은데 기업들도 좀 살려줘야 하거든요. 기업들도 좀 살려줘야 하는데 뭐 지역 화폐, 뭐 진로 화폐 저출산, 뭐 행정수도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런 게 올라가면 안 돼요. 지금 그래요? 주식시장에서는 기술주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정치 테마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하지도 않아요. 할 거였으면 전 미리 했죠. 정치 테마주 하는 거는 시청자분들 생각하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치 테마주도 저희 아들한테 야, 이 중에서 너 하나만 골라봐면 하나만 골라도 다음날 상한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추천해 드립니까? 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 테마주는 하지는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부분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가 이재명 대표 전 의원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네. 이 이재명 대표 의원을 검색해 보면은 네. 계속 법원에 있는 사진만 나와요. 법원 사진. 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볼 땐 지지율 1등입니다. 지금 지지율 1등인데 반대쪽으로 보면은 또 안 됐으면 하는 사람이 1위가 이재명 대표 의원으로 또 나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이 사법 리스크까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6월 때까지 정치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를 했다고 쳐요. 근데 그 중간에 갑자기 이재명 대표 의원이 이 재판 부분을 받고 있다 하면 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갑자기 또 지지율이 또 떨어지면 또 빠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볼 매매는 아니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수익 나면 그냥 팔아버리고 중간중간 수익 나면 또 팔아버리고 하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는 수익 금액을 생각하고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네. 5만 원, 6만 원이나 벌었으면 그냥 매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재명 관련주 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네요. 뭐 제가 다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그냥 일부만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문수 전 장관 관련주들은 오늘부로 차익이 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평화홀딩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 좀 약간 좀 차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오늘 만약에 시장이 네. 폭락했으면은 네.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갔을 거예요.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았으면 수급이 이쪽으로 쏠릴 수 있었다. 네, 그렇죠. 네. 시장이 안 좋았으면은 수급이 쏠렸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걸 사실 김문수 전 장관 수혜주하고 한 게 아니고요. 네. 관세 수혜주예요. 관세 수혜주. 관세 수혜주죠. 네. 솔직히 관세 수혜주죠. 관세 때문에 기술주들이 무너지니까 수급들이 갈 곳이 없는 게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관세 매긴다고 하면 올라가는 종목들. 네, 관세 매기면 올라간다는 종목이 정치 네. 테마주예요. 정치 테마주가 아니에요. 관세 수혜주예요. 이거는. 아유, 그래요. 자, 그리고 이분 오늘 사퇴하셨습니다. 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네. 자, 견남스티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견남스티도 빠지고 있습니다. 대충 비슷하네요. 그렇죠. 대충 비슷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세 수혜주였죠. 네. 그동안 관세윤에서 기술주들이 빠질 때 견남스티로 계속 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즉 엊그제도 제가 방송에서 설명해드렸지만 정치 테마주는 내가 대통령 나가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제 수혜주가 뭡니까? 제 관련주가? TCC 스틱. TCC 스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들가 공천을 받았어요. 네. 공천을 받아가지고 TCC. 존경하는 여러분들, 저는 주식시장의 부흥을 위해서 선거를 나가도록 이번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물론 그렇게 인지도가 높진 않겠지만 그러면 TCC가 뭐 만약에 인지도가 높다고 하면 TCC가 막 상한가 두 번, 세 번, 네 번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선언을 한다는 게 아니고 선언을 하기 전에 뉘앙스를 풍깁니다. 기자들한테. 곰곰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 중입니다. 레드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TCC가 올라가는 거야. 네. 그거 며칠 있다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저는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이제 차익돼서 빠집니다. 오히려 나간다 하면. 오늘 나간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네. 엊그제였죠. 밤 10시 저 주식 전문가 미국의 정말 유명한 전문가가 있어요. 위대한 미국이요. 닉네임은 위대한 미국이요님이고 네. 그분이 트위터에다가 매수 신호를 줬었어요. 오, 그러고 나서 4시간 후에 관세 유예가 떴어요. 그렇죠. 그 전문가님이. 정말요? 네, 트럼프 전문가님이고. 트럼프 전문가가.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스닥 12% 올라갔어요. 와. 지금 전 세계에서는 여러분들 솔직히 주식 방송 볼 필요도 없어요. 트럼프 SNS를 봐라. 유튜브 볼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트럼프 트위터 가서 보십시오. 트럼프 트위터 가면은 어떤 종목이 수혜 중인지 다 나와요. 그거를 아시겠습니까? 전문가님이 거의 막 트럼프 취임 막 하기 전후로 네. 전문가님 그랬어요. 뭐 뉴스 볼 거 없다. 그럼 트럼프 행정명령은 그거 봐야 돼요. 트럼프 트위터만 봐라. 네, 트위터만 보시면 돼요. 이번에도 그것만 네. 봤으면은 지금 매수다 했을 때 매수했으면은 위대한 미국이시여, 위대한 미국이여 이 분이 나타나면은요 주가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와,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야 다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딱 1분만 설명해 드릴게요. 1분. 자, 이분들 이제 이 중에서 나옵니다. 전문가님. 네. 또 이제 최근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도 네. 갑자기 물망에 올랐어요. 맞아요. 트럼프랑 맞아요. 통화를 하면서 뭐 대선 안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트럼프가. 맞아요. 저는 사실 이게 저는 솔직히 뭐 정치적인 성향은 없습니다. 근데 네네. 이 한독수 의원 제가 좀 준비했거든요. 그 장면 한번 그래요. 찾아주시겠어요? 제가 네. 찾아볼게요.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네요. 네,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없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외교적인 부분으로 칭찬받은 거는 이거는 인정해줘야 합니다. 네. 이분을. 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이분이 환율을 떨어뜨린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부분하고 통해가지고 이 외교를 어느 정도 증시에는 도움이 됐었잖아요. 네. 증시에는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시공탱크하고 아이스크림 에듀가 지금 주가가 상승 중이죠. 근데 오. 여러분들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시공탱크하고 아이스크림 에듀 이게 왜 상승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분의 성함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MB 아시죠? NB? 네. 네네네. 예전에 MB 때 네. MB 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4대강 쪽에 이제 주요 사업 요소 하는 분야 쪽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장관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공에 이제 들어가는 회사가 아이스크림 에듀하고 시공탱크였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시공탱크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공탱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이스크림 에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뭐 후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가 사실 100개, 200개, 400개까지도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본격적인 대선 모드가 시작이 되니까 정치 테마주가 그렇게 강하게 다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관련된 종목이 올라갈 거고 중간에 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저는 이번에 또 철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단위화 현시고 안철수 관련 테마가 또 빠지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홍주표 장관, 그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 홍주표 전 시장, 그다음에 한동훈, 김문수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은 지지율이 제일 높은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경선에서 떠지면 약간 좀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바로 기술주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네, 이거 어제 상한가 갔어요. 엊그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네. HBM 쪽으로는 미래 반도체는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저 분명히 엊그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그걸 상한가로 달성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네. 근데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보잖아요. 어떤 상황이 터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런 전문가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랑 다 하셔놓고. 자랑 다 해놓고. 자, 근데 여기서 이 YC, 그다음에 이 테크윙, 한미반도체는 계속 보셔야 합니다. 네. 지금 한미반도체가 갑자기 PH만 맞았어요. 어? 한미반도체 보도록 할게요. 뿅.
갑자기 pH만 맞았습니다. 오늘 잠중에 잠깐 빠지다가 즉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네. 한미 반도체가 어제 반도체 그 투심에 따라서 좀 견인하면서 이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좋아요. 네? 네, 좋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왜요? 통신망에서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아니. 시간이 없어요. 아유, 의외네요. 네. 반도체 얘기 엄청 신나게 왜냐면 하시잖아요. 난 2차 전지하고 끝까지 한번 싸워보려고요. 10분밖에 안 남아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여러분들 좀 가볍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엔캠이 굉장히 강해요. 아, 지금 그렇죠. 19%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MCM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여러분들, 네, MCM 때문에 와. 여러분들, 어제도 17% 올랐거든요. 네, 어제 말입니다. 와우. 제가 이 MCM 때문에 네. 그동안 솔직히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 MCM에 대해서 약간 좀 악재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예. 솔직히 그렇게 크게 문제도 없었는데 네. 이 엔캠에 대해서 사실 관세 솔직히 엔캠이 그동안 빠진 이유가 뭐였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 장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 우리 피디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캠은 ESS용 즉 미국 이제 유럽에서는 전기차용은 ESS 쪽은 에너지 전자소잖아요. 여기에 NF 배터리의 전해지 공급 2,500억 이거는 어느 정도 12 발행은 완료된 상황이에요. 네. 즉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돈을 못 갚았다고 하고 있는데 다 갚았어요 이미. 오. 다 갚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해액은 섹터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커봤자 뭐 돈화산업, 소브레인 홀딩스, 엔캠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1등, 2등, 3등이 중국 회사고 4등이 엔캠이에요. 그리고 기술력은 엔캠이 더 좋고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엔캠이 저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 시청자분들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에코그룹이 왜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요? 에코그룹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머티비티, NNF, 에코프로머티비티 또 에코프로비에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섹터가 많을수록 수급들이 분산이 돼요. 근데 전해액은 종목이 3개밖에 없어요. 네. 동아기업, 소보행 홀딩스, 엔캠. 그러면 엔캠 쪽으로 수급이 다 쏠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엔캠이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너무 많이 빠졌죠. 왜 네. 빠졌냐? 캐나다. 난 이것도 좀 화가 나는 게 캐나다 쪽에 관세를 트럼프가 매기지도 않을 거면서 캐나다 쪽에 관세 매기겠다는 거야. 맞아요. 근데 캐나다에 엔캠 공장이 있는 거야. 아, 그래서. 그래서 엔캠이 쏙쏙 묻히고 다 빠졌던 거예요. 아, 억울해요. 다 빠졌던 거예요. 네. 빠지니까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하더라. 제2의 금양 아니냐고. 와. 물론 빠지면 다 그렇게 얘기하겠지. 네. 그만큼 환산 소설을 쓰고 있지만 지금 20%죠. 20%죠. 지금 21% 넘었습니다. 어제 19%죠. 그러면 도합 지금 우리는 40% 정도를 올리고 있는 와, 겁니다. 이틀 만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좀 네. 이 엔킴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더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와. 중국과의 반사 이익으로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엔캠의 코스닥 시가총이 30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 지금 나머지 2차 전지주들은 좀 매웅매웅 걸려요. 메롱메롱. 예, 비시비시합니다. 비실비실. 예, 비시비시하고 있는데 네. 엔캠이 지금 시가총액 중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장 초반에 납폭이 되었다가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와. 엔캠 네,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예,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나머지 2차 전지 종목들 말아 올리고 있잖아요. 장 시작된 저가. 아, 난 진짜 네스트고에서는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네, 왜요? 예, 네스트고에서 진짜 이상해요. 네. 아니, 나 진짜, 나 진짜,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여기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 종목들도 저가까지 빠졌다가 어느 정도 엔캠이 올라오니까 다 같이 낙폭을 축소하고 있어요. 네. 분명 엔캠도 나중에 빠질 때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면은 같이 이렇게 방향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엔캠은 충분히 여기서까지만 좀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 장면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원통형. 아, 이거 봐요? 네. 네, 원통형. 다음 장면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뭐 아까 봤던 게 이 장면이고요. 이 장면 좀 뺍시다.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원통형 부분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좀 네. 짧게. 자, 원통하다. 원통하다. 네. 좋은 종목. TCC 스릴러. 아, 2차 전지 중에서 실적 제일 좋은데도 이제 가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만 1년이나. 여러분들 근데 네. 저는 이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어떤 종목은 수익은 전문가가 꼭 수익을 내야 한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방송을 통해서 다른 전문가들처럼 방송을 했다고 하면은 수익 엄청 한 일주일 만에 200% 300% 냈다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거 제 통신망에서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만큼 빠져도 창피하지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성공할 거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TCC가 이번에 4월 22일입니다. 4월 22일 날 테슬라에서 건시스급에 대해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실적 발표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NLF는 사실 테슬라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TCC 스티는 테슬라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관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으면 빠질 수가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한미 반도체하고 연관이 있어서 한미 반도체가 엔비디아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한 다리를 건넜지만 어쨌든 밸류체인 안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응? 그리고 엔비디아가 상승할 때 테크윙이 엔비디아하고 직거래해서 테크윙이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잖아요. 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NNF는 어차피 첫 번째 하이니켈 양극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TC스티하고 성우, 성우, 그다음에 MOT. MOT. 옆에 있구나. 아, 이거 눈뜬 장님이었네.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대신 중요한 거는 이 엔케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전액을 다 제공하고요. 네. 그리고 이 MOT 같은 경우는 로봇 심장. 로봇 심장? 네, 로봇 심장.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 전고체 배터리로 들어가는 게 약간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MOT입니다. 네. 그리고 LG 엔소하고 같이 연관해서 올라가는 게 성우고요. 근데 최근에 TCCT 원통형 부분에서 대장주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니케도 금간판이 그동안 니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국 공급망이 어느 정도 관세로 인해서 자원이 올라가면 니케 가격도 상승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발표에 따라 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TCCT는 미국의 공장에 합자 법인이 있습니다. 합자 법인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무관세 부분을 통해서 나중에 수혜주로 나올 겁니다. 네. 지금 말아 올리고 있죠. 엔캠 때문에 다 말아 올리고 있는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네.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NNF도 합자 법인이 이번에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무관세니까 그 부분 떨어지더라도 아이고 NNF 미국에 공장 없네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네. 아까 그 마지막 장면 좀 부탁드릴게요, 아나운서님. 마지막 장면 이거요. 자, 여러분들. 네. 저는 이 화면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 2차 전지 업황은 도와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지금 12번까지 제가 준비해놨죠, 여러분들. 엄청 많네요. 네. 환유 하락, 매수세 유입, 관만 물량, 매수세 유입, 지속 상승. 4번까지가 2차 전지의 기술적 반등은 30% 이상은 상승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지나갔던 NNF 3조 5천원, SK온 20조 원 계약, LG 엔소 원통형 수주 계약, 와.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 베트남 부분, 관세까지 진행되면 과거에 묻혀있던 호재들이 통해서 2차 전지 이제 업황 살아나고 있다 하면은 그동안 가만히 관망하던 있던 투자자들이 올라가면은 그때 사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 전기차, 미국 제재, 광물 자원 관세, 광물 양극재 상승, IRA도 재협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솔직히 IRA가 재협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겨요. 왜? 지금 기업 보조금 주고 있어요.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다 합쳐지면은 쇼 커버링으로 상승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네. 자, 방송 시간 2분밖에 안 남았네. 네. 엔캠 오늘 한번 상가 가보도록 한번 기원해보자고요. 오, 그렇습니다. 지금 뭐 20% 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엔캠 계속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2차 전지를 유망하게 보는 이유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이 싸우게 된다면 광물 자원의 가격들이 올라가게 될 텐데 이때는 이 광물로 만드는 양극재 가격도 역시나 전가가 될 수 있어서 양극재 기업들의 매출이 좋아질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사실 캐즘이라고 하지만 캐즘은 항상 일시적인 것입니다. 어떤 산업이 팽창하는 과정에 있어서 잠시 쉬었다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다 지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2차 전지 기업들 얼마든지 이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중국을 통하지 않고서도 유럽이나 혹은 다른 지역을 통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 무관세로 수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 가장 먼저 수혜볼 수 있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방송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